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저평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좀 응원의 댓글,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자료집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있지만 추가로 이 대출의 한도도 생겼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혹시나 지금 당장에 빌린 돈을 또는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스트레스를 줘보는 거예요. 1%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5%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해서 스트레스를 준 상태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스트레스 DSR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3단계는 100%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자들의 한도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측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한가? 약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서 6억 원까지 주담대가 가능한 마지노선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소득 1억 원 이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에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주담대를 받으려면 연소득 1억 원 이상은 나와야 그만큼의 DSR 어떻게 보면은 신용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주담대 한도가 3억 2,500만 원, 3억 3천만 원, 2억 9,350만 원 해가지고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연봉 5천도 정말 낮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평균 이상.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위에 있는 연봉이 5천만 원이고 그 5천만 원조차도 3억 2,500만 원이라 한다면 연봉 1억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높은 연봉인데 어떻게 지금 6억 받으려고 연봉 1억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가격을 올려버리고 못 가지는 사람들은 전세로 돌 거고 전세로 돌면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집 가격도 상승하고 좀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는데 실제로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물론 대출 규제가 나오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대출 규제 나오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최근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라는 전망인 거죠.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 자이는 6월 1일 22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난해 6월 거래 가격이 18억 5천 대비 3억 5천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상승해도 한 15% 이상은 가격이 상승을 했죠. 이 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용 84 우리가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수 지난 1월 18억 9,500만 원에서 6월 18일 대략 한 5개월 만에 25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억 정도가 오른 거죠. 한 25% 정도가 상승했는데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게 만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인 거고요. 마포구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도 84 국민평수 1월에 19억 5천만 원에서 5월 28일 22억 5천만 원 대략 한 15% 정도 국평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가 7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국평 100억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좀 불만들이 조금씩 터져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내가 좀 살 수가 있겠어?
내가 지금 살만한 집이 있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공급을 좀 고민해 본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공공주택이나 아니면 뭐 임대주택 이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가 나오고 있고요.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이제 조금 이제 실수요를 위한 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본다는 건 뭔 소리냐면 만약 여기서 뭔가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 공급이 과연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냥 분양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이 더 이제 실수요를 위한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거죠. 근데 이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부동산 책사가 아시겠지만 차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제1차관의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 누군데요 이분이? 부동산 책사로 불리고요. 이 차관이 사실상 국토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이랑 주택 공급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번에 취임을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 등을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요를 위한 주택이 있어야지 정말 투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 집을 그냥 투자 용도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된다. 실수요를 위한 물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얘기를 해보자면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이나 좀 이 공급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실제 대우건설에서 근무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고요. 근무한 뒤에 학계로 옮긴 뒤 2차관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이 도시를 계획하고 부동산을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며 상해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민간주택 사업대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등등등 해서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좀 진심을 담은 분 중 한 명이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을 실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차관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부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이어진다면 그 부담을 지지 않을 실수요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에 지금 아시겠지만 뭐 미분양 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사실 건설사들이 파산하고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에서는 아시겠지만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양극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석인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주택 정책 속도가 붙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네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번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근데 잡히지 않을 확률이 99%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관심을 둬야 되죠? 미분양 추이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미분양이 고점을 찍을 때가 뭐냐면 이때가 이 건설의 어떻게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미분양 딱 고점 찍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건설 기업들이 상승하고요. 미분양이 딱 고점 찍고 나면은 그때 건설 기업들이 상승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고점 찍고 나면은 상승, 고점 찍고 나면 상승, 고점 찍고 나면 상승, 고점 찍고 나면 상승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고점에 찍으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미분양이 이제 막 고점 찍으러 이번에 올라오고 있죠.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을 찍으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될 만한 구간이 좀 나올 걸로 전망이 된다. 미분양이 많이 올라왔다. 미분양이 보통 고점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더 이상 최악으로 갈 게 없다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슬슬 건설 경기가 이제 조금 회복될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트리거가 얘기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공급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좀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당장 건설하지 않더라도 이 건설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건설 대부분이 실적이라든가 좀 애매하죠. 근데 실적도 애매하지 않은데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귀결이 됩니다. 해외와 국내 둘 다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한미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매출을 내지만 해외에서도 매출을 꽤나 잘 따오는 기업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민간과 해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보시면은 이 비율이 한 3대 1 정도 되죠. 민간이 국내가 한 지금 3 정도 되고 해외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도 꽤나 적지 않은 수준을 지금 수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보시면은 28기, 29기, 23년, 24년 대비해서 수출이 확연하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보면은 1년 수준인 게 여기서는 지금 이 반기에 거의 1년의 절반 정도를 채웠죠. 그 분기에. 그래서 수출이 확연하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전체 규모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해외도 좋고 국내도 좋으니까 충분히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얘가 해외에서 뭘 해오는데 궁금하죠. 해외에서 뭘 하냐면은 실제 사우디가 가지고 수주를 최근에 따왔습니다. 근데 네옴시티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수주 다 따와요.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추진되는 초고층 프리미엄 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PM,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이 PM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 시간 안에 건설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우리가 들어가는 건자재 모든 부분들에서 뭐 문제가 남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거를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자재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건설이 얼추 마감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맞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실제 이 주변에 도와주는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잘 고를 수 있게끔 전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말 그대로 매니저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시간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PM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한미글로벌입니다. 수주 금액이 약 250억이고요. 한미글로벌의 지난해 해외 매출의 약 1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게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레지던스 타워와 상업시설, 기도실, 주차장, 기타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짓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수주를 실제 따오고 있는 기업이 사우디라고 보시면 이 한미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국내에서도 열심히 수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한남 3구역 PM을 수주받았습니다.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이 지역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지역인데 여기 최대 사업지인 한남 3구역 재개발에 이 PM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남 3구역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주가 시작이 돼서 곧 2주가 완료가 되고 철거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주를 받았고요. 뭐 전체 다 받진 않았고 이제 프리콘 단계의 PM 업무를 맡겼습니다. 프리콘이라는 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 이제 계획을 짜는 단계의
PM을 이번 한미글로벌한테 업무를 맡겼고 지난해 11월에 한남 4구역에 PM을 수주한 이후 연속 수주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떡을 쳐놨으면은 굳이 여기다가 왜 넣겠습니까? 나쁘지 않아, 잘하네, 괜찮네 하니까 데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PM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업성 검토, 일정 관리, 설계에 대한 검토,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 적정성 분석, 돈이 어디로 새진 않는지, 사업 비용 절감 방안, 협력업체 선정 등등등 정말 이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정해진 비용에 정해진 시간에 흘러갈 수 있게끔 짝딱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PM이고 그게 한미글로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건설사나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보시면은 2022년, 23년, 24년, 25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크죠. 왜? 보시면 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 25년을 제외하더라도 24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고요. 제가 이 구간 박스권에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저는 관심을 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눌림목에 열심히 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건설 시장이 조금씩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건설 기기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저는 관심 가져야 될 구간이다. 지금 가격이 눌림목이네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가총액 자체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충분히 이번 대출 규제 이후에 나올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번에 차관이 들어온 부분에서 주택 공급에 좀 진심인 분이 들어왔다. 그래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한미글로벌 관심 갖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해가지고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쓸 데도 없고요. 사실 개인정보 민감하잖아요. 안 받습니다. 이메일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식별용입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소프트웨어, AI,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일, 30일, 27일, 26일, 2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시장에서 눌림목에서 좀 저평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특강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까지 모두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